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부족한 시대, 혼란의 시대에 유일하게 남은 국가의 어른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른답지 않은 어른 김종인 씨가 이제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숨막히는 요 며칠이었는데 드디어 그냥 오늘 아침 뉴스 나오는 게 김종인 씨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잘 된 거죠? 예.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탄생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11월 5일. 그러니까 네.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만 두 달이 됐어요. 두 달이네요. 네. 달력상으로 만 두 달이 됐는데 그 만 두 달 60일간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 교체의 열망보다도 네. 정권 안정이란 말을 쓰더라고 이 정권은. 그 말을 둔갑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정권 유지 네. 이것이 늘 이게 앞섰다고. 네. 많을 때는 적어도 20%, 적어도 15%는 15% 정도, 정권 교체 수치가 높았는데 그렇죠.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는 지난주부터 거의 근접하기 시작했고 네. 어떤 관변 여론조사 결과에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윤석열 지지율은 확 떨어져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뭐 골든 크로스를 넘긴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혼란에 이제 빠져버리는데 저는 11월 5일 윤석열 후보 탄생 직후에 공개적으로 아마 네. 이 방송에서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는 김종일이고 하나는 이준석의 예. 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이준석의 XXX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주둥이. 예. 그거를 막지 않으면 말이야. 그 위기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드디어 완전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저께 어제 오늘 아침까지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하고 김종인도 이제 밀어내고 네. 그리고 이준석은 이준석, 예. 배제할 그 방법이 후보로서는 예. 이게 징계위에 회부해갖고 당권 정지나 제명을 해야 그 대표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 예. 그 이 부분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네. 그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준석의 11월 5일 후보가 탄생 이후에 보이고 있는 그 행태는 네. 대역 부도죄인이다. 대역 부도죄를 예. 범했다.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예. 이게 조선조가 들어와 가지고 형률 이를테면 지금 말로 말하면 형법을 명나라 형법을 그대로 가져왔거든. 예. 그러니까 대명율이라 그랬다고. 네. 명나라 율법. 큰 대자. 큰 명나라 율법. 그게 이제 조금 수정되긴 했는데 그게 1급 범죄가 뭔가 하면 왕권에 도전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범고를 하고 이를테면 구태타를 하고 예. 이게 1급 범죄. 이건 능지처참에 예. 형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대역 부도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21세기 문턱에서 제가 이 공화정 아래 이 용어를 쓰는가 하면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저는 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 오는 것이다. 네. 그 단순한 교체의 의미 같으면 이 당 후보다 저 당 후보다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누가 돼도 나라의 근간에 흔들림이 없다. 자유민주 체제는 변동이 없다. 그런 선거 같으면 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안 된 쪽은 좀 참 섭섭하겠다. 이런 선거 같으면 이게 태평성대의 선거인데 그게 아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철저하게 실패한 정권. 예. 그저께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한 거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보셨겠지만 아이고. 참 이게 기가 막히더만요. 억장이 무너지거나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언론에서도 외면해 버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실패한 정권의 한 일이라고는 종북 주사파의 본색을 드러내가 김정은으로부터 서울로 오는 꽃길을 내려주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다시 승계된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5년 동안에는 걷잡을 수 없고 무서운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럼 이건 전쟁이 되겠죠. 전쟁. 네, 전쟁이죠. 전쟁인데 이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가령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두 달 동안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이없게도 적진 여당의 엄호를 받았다.
그렇죠. 여당의 엄호를 받은 그럼요. 예. 여당의 엄호를 받은 야당 군사령관, 여당의 적군의 엄호를 받은 실제로 송영길이가 여러 번 엄호했어요. 예를 때마다 들면 나와서. 유성관광 호텔 주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은 가사위원회에서 제기한 그 의혹에 대해서 유성관광 호텔에 가고 그 근처 살롱에 갔느냐 우선 그거부터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안 하고 조사 안 대답을 안 받았다는 하고.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부터 우선 첫째로 이 반대 진영의 네. 성의혹 또는 그런 성접대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마냥 벌떼처럼 들어 일어나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럴 텐데 완전히 침묵을 지켜볼 아니라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송영길 대표가 그 정보는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의혹의 정보는 윤핵관에서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윤핵관.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네. 이준석에 대해서 불리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이래가지 엄호를 하고 있다. 예. 전쟁사에서 적군의 도움과 적군의 엄호를 받는 아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군대가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없지. 예. 이런 이준석이가 지난 2달 동안 한 일이라고 하면 첫째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 그 개념이 정권 탈환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죠. 전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비판한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이봉규 TV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 제가 헛말하는 것 같으면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씨 잘못 알았다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흠결이고 공격 포인트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예. 그 올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한 사람이 자살 미수했고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목숨을 끊은 유한기 죽음 열 이틀 뒤에 김한기 처장이 다시 목숨을 끊었. 이거야말로 죽음의 계곡에서 피어난 이 악령들의 그런 사건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데 이걸 국민들에게 널리 여론조사에도 이 대장동 게이트에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는 게 70몇 프로 나와요. 그게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도 그런 나옵니다. 퍼센티지가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이준석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던 그날 오후에 일본 플레이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 안 되니까 이런 생목숨을 끊었다. 1번 플레이어. 저는 금세 알아들었지만은 시청자 중에서는 잘 못 알아들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1번 플레이어를 조사를 안 하니까 이거 용어를 또 섞어가지고 네. 하버드 대학 나온 표를 내려고 하는지 1번 플레이어라고. 이재명이거든, 이재명. 이재명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적군과 첨예하게 대결해가지고 이 선거를 지휘할 당 대표 입장이라면 두 번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렇게 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숨을 끊게 한 것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으로. 예? 이게 텐트를 어디 쳐야 돼요. 텐트를. 네. 로텐다홀에 치거나 청와대 앞에 쳐서 문재인 대통령에 항의 방문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어찌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국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성토대회를 하고 말이지 농성도 하고 이걸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1번 플레이어라고 제가 말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이름도 못 대요. 1번 플레이어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 공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 스스로 임무를 포기해 버렸다. 그 이러는 사이에 두 번째 지휘소를 이탈했잖아요. 첫 번째는 울산까지 가서 뭐 윤석열 후보가 데리고 왔는데 두 번째는 가출이 아니라 현장 지휘소, 전쟁 지휘소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선거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사령관, 일선 사령관인 예를 들면 군사령관 당대표가 이거 전쟁터를 이탈해가고 아군에 대해서 포격을 가하고 적군의 엄호를 받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쟁, 현실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비상군법에 조속히 설치해가지고 이게
전장 이탈죄로 사형에 처해가 지금쯤 총살형으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 전쟁이니까 대역 부도죄. 예. 그에 버금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윤석열을 당해서 탄핵하는 겁니다. 징계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을요? 윤석열 이준석을 탄핵. 이준석을 탄핵. 그렇죠. 이준석을 탄핵이란 말은 징계 처분을 해갖고 당원권 정지를 하거나 제명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네. 이것을 결단을 하라. 나는 윤석열 대표에게 어제 오후까지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종인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대역 부도죄를 범한 현장 지휘관이고 책임은 이준석에 있지만은 이를 방조, 조장, 묵인한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이 김종인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김종인은 내쳐버리고 이준석은 의원총회나 이 책임당원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 처분에 동의해 주시든지 해달라고 이걸 호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 이것을 저는 어제 오후까지도 주장을 했는데 어쩌면 조금 상황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듯한 것이 오늘 아침 현재의 이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찬종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보수 우파의 어르신들이나 평론가들이 한결같이 이준석은 빨리 제거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요 이준석이가 자기는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퇴 압박이 계속 들어가니까 네 무슨 소리냐 난 사퇴 안 한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 지난번에 그 손학규가 뭔가 바른미래당에서 사퇴 안 하고 막 뭉개고 있다가 당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자긴 그런 식으로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말아먹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징계가 안 돼요.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 그가 안 물러서겠다 하는 것은 완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 뉴스 네. 8시 뉴스를 보니까 네. 정진석 부의장, 네.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의 행적 궤적은 비상식적이다. 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정진석쯤 되는 이 원로 중진 중진이죠, 의원이 중진. 국회 예. 부의장까지 지금 예. 겸하고 중진 의원이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예? 너무 점잖은 것도 아니고 이준석 너 말이야. 무책임해요.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래야 되는데 이준석의 궤적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이 문제예요. 이준석 이렇게 대답한 걸로 뉴스 자막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면 말 조심하셔야 해. 말 조심하셔야 해.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냐. 이 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이 나이 든 사람들도 시끄러운 거 사리려고 몸도 사리고 어제 그저께 오후에 의원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어제 공개적으로도 제가 국회의원들을 나무랐어요. 네. 거기서 성토는 굉장히 이루어졌는데 네. 그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를 해야지. 징계위 해봐야지. 징계위에. 그러니까요. 징계위 해보고 아니면 그 권리당원 중앙위원회를 모아가고 불신임 결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 그 이준석이가 대표 자격에서 박탈된 상태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리 하든지 하는 그거는 당하고 관계가 그렇죠. 없는 일이에요. 예. 당하고 관계가 대표니까 없고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예.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이라 그럴까 우려를 갖고 이 시간 현재까지도 이 국민의힘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자신도 어쩌면 약간의 걱정 또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30대 대표를 뽑아갖고 초기에 20, 30대의 주목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을 내치게 되면 20, 30대 표를 돌았을까 잃을 봐.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인데 그거는 이미 변곡점을 지났다 이 사람들아. 윤석열 후보와 정진석 그다음 국회의원들이나 하고 싶은 말 이 사람들아 그건 변곡점을 지났다.
그거는 어제의 일이다. 어제까지는 이준석을 내치면 20, 30대가 이런 젊은 당 대표도 수용 못하는 이런 꼴통 수구 노인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지금 20, 30대가 보고 있다 이게 보고 있어. 예. 내가 내 개인 얘기하기는 안 됐지만 내가 20대 손자가 6인데 20대야. 예. 지난 주말에 그중에 그 손자들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걔들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준석에 내가 대해서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너희 할아버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가 묻는다 치고 그래 이준석 어찌 생각하냐. 글쎄 저희는 뭐 그 지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너무 심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 순간에 이 20, 30대 이준석을 내쳐서 20, 30대의 표심을 상당히 잃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제거함으로써 20, 30대가 왜 제거했는지 주목을 시켜가지고 그건 일리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변곡점을 지났다 이게야. 그리고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는 이 행태는 적군의 엄호를 받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외에도 이 친구가 조롱과 비난을 겸해서 한다고. 조롱을 한다고. 조롱. 네. 이 자기 우물에 침을 뱉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지금 침을 뱉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 기억으로 조롱하는 거는 조롱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가면 2002년에 22년 이회창과 2002년 노무현 대결에서 이회창 후보가 2%로 졌다. 예.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의 표정이나 말의 의조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최고위원 중에 이제 뭐 당직 모두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다 당직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를 내가 지명을 하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거는 망발을 지나쳐가지고 이건 정신병자의 소리야. 이게 오만방자한 것 같아요. 이제 오만방자가 아니라 저는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봐요. 그 수준. 오만방자하면 또 괜찮지요. 그 정도면 예. 끌어내려가 넌 정신 차려가면 되는데 이게 이성을 잃어버린 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안철수를 완전히 얕잡아 보는 것이고 예. 완전히 깔아뭉개는 첫째 것이고 그렇죠. 예. 완전히 그 전부터 깔아뭉갰죠. 그거는 김종인 씨도 깔아뭉갰잖아요. 예. 작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후보 단일화에 안철수하고는 할 필요가 없다. 안철수 끝났다. 그랬죠. 이랬는데 안철수가 큰 마음을 먹고 오세훈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쪽이 압승하도록 계기를 만드는 그 안철수를 이거 완전히 깔아뭉개는데 이번 선거는 2017년 선거가 데자뷰가 되면 안 되니까 이쪽 정권 교체를 원하는 탈환을 원하는 세력이 분열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3% 이상 5% 가까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율을 갖고 있다 한다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그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2017년 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셋이 합하면 47%고 문재인은 41%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그 셋이 합했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번에도 안철수가 일정 부분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죄를 뿌리고 있다. 이가 이준석이란 자가. 네. 아니 자기가 자진 사퇴 거부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난 고려하지 않겠다 이랬으면은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표를 던지면 할 수 없이 최고위원회가 무너지면 당대표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왜 안 쓰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지금 당원 당규상으로 이준석을 쫓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최고위 구성이 안 되도록 해버리면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중에 사퇴 내면 되는 대표가 지명하는 게 있지만은 그게 뭐 9명인가 중에 네. 뭐 5명인가 그만둬 버리면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비상대책위로 가는 그런 방법이 예. 있고 그다음에는 제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권리당원 회의에서 아주 탄핵 결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당권은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재구성하면서 김종인은 배제했고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잠깐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향해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던 것은 검찰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면서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하고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네. 그의 공정성과 그런 결기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통령 후보가 그걸 정치적 자산을 하고 된 사람이 이준석 하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김종인을 어찌하지 못했다. 이따가 김종인 저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과단성 있고 결기 있게 해야 윤석열 다음을 보여줘야 네. 11월 5일 컨벤션 효과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것이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네. 이걸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같은 거 열어서 국민들한테 이준석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 그리고 저 당대표에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원 동지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기 바란다. 나는 이준석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가지고 지금 징계위원회 제소 상태입니다. 네. 그 권리당은 누군가가 네. 그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제명하라는 네. 징계 제소를 해놨어요. 그 위원회 구성해갖고 하면 되고 네. 그것이 불응하면 거기에 압박을 가하는 권리당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과단성 있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게요. 당대표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정신병자 같은 당대표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윤리위에 해부해서 결정을 내리든지 최고위 사퇴를 해서 무력화시키든지 아니면 탄핵을 시키든지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윤리위도 제소해도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윤리위가.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고 그게 어제까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제까지 일이야.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네. 확고한 걸 보이지 않으면 예. 안 되죠. 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시간에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이 대표나 제가 네. 윤석열 후보에게 그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만일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지지할 수가 없지요. 예. 윤석열을 이준석 제거 못하면은 요 오늘 내일 제거 못하면 윤석열 지지는 물 국민이 건너간다.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렇죠. 그게? 네. 예? 이준석도 하나 제거 못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맡깁니까? 물론이죠. 엄청난 일이. 오늘도 저 북한이 또 쐈어요. 또 도발하고 이러는 나라인데 그거 어떻게 지켜요? 과단성 있고 신속하게 결정할 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 신속하게 결정을 그 36살짜리 애를 갖다가 결정을 못하면 네. 매사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네. 매사에 때가 있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제 오늘 이 순간이 별의 순간입니다. 김종인 씨가 일찍이 별의 순간을 별의 얘기한 것은 별의 순간이 왔네요. 그거는 김종인식 해석이고 박찬종식 해석을 하면 지금이 별의 별의 순간이다. 지금이 윤석열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데 이것을 놓치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선거 60일 남았지만은 국민의당 당원들과 지지하는 국민들이 후보를 두고 새로운 대체 후보를 마련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요게 그에게 주어진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예. 국민의힘 예. 국회의원과 당원들 당원들이 예. 그리고 다른 마음을 먹는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예. 윤석열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60일 선거일 남았다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후보 교체를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도 그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천운이 좋았잖아요. 거기다 코로나도 이용하게끔 운이 좋았는데 윤석열도 사실 운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쳇말로 떴고
이런 식의 경쟁자인 이재명인 진짜 이건 대선 후보가 아니라 범죄자인 사람을 갖다 이건 누가 나와도 이기는 게임에 이런 천운을 타고 났는데 이준석이 같은 얼라를 제거를 못해서 천운을 밖으로 박차면 이게 역사의 죄인이 되죠. 오히려 윤석열도. 윤석열 다음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뭐 이력서 낼 때 허위 기재 부분이 있다. 요거는 범죄 성립이 어려워요. 범죄 성립이 어렵고 또 결혼하기 전 일이지만은 가령 이런 것도 자진해서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하겠다. 그게 윤석열 다음이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준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아주 과단성 있는 걸 지금 보여야 되는데 요 얘기 끝에 제가 이게 국민의힘 당 위기는 정권 탈환의 위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란 말 저는 이제 쓰는 걸 삼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평성대의 개념이고 이건 전쟁이니까 종북 주사파로부터 정권을 탈환해봐야 됐다. 일단 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가 걸려 있다 하는 이런 순간에 그게 자연인 윤석열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래서 제가 역사에서 고사를 하나 인용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1940년 5월 28일부터 다음 달 6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프랑스 북서해안의 소항구 도시 덩케르트. 이게 불란서 말로는 뒤케르트인가 뭐 이런 거 영어 표현으로는 덩케르트 항에 덩케르트 작전이 있었죠. 유명한 철수 작전. 철수 작전. 영국군 22만 명이 독일군 진공 적격 작전에 몰려가지고 거기에 이 철수에 대기 중이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벨기에 이런 그 연합군이 33만 명이 거기에 영국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몰려 있는데 독일군이 어디까지 진격해 왔는가 하니까 덩케르트 항구 한 100km 지점까지 진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이 전쟁 초기에 고전을 면하지 못할 때거든. 그러니까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이미 점령하고 프랑스의 북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전부 연합군이 거기에 몰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런던 전쟁 본부 회의에서 처칠 수상이 주재하는 군 관계자하고 최고 전략가들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차군단, 독일의 전차군단은 맹렬한 속도로 지금 100km 앞에까지 와 있고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철수시킬 배도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회의에서 전략회의에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절체절명이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기하는 거지. 33만 명의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처칠이 BBC 방송의 그때는 텔레비가 없을 때니까 BBC 방송 라디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연합국 국민 여러분 이게 덩케르크에 33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철수작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독일의 전차군단과 폭격기가 이걸 전멸시킬 전략을 구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시간도 없고 첫째로 그를 무사히 이렇게 철수해야 할 배도 없습니다.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국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장병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국 국민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수상이 저도 기도하고 국무위원들도 기도하고 장관들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도하고 선자리에서 개신교 신자는 교회에서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 서 있는 자서 하늘에 대해서 이 장병들을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폭우가 쏟아지겠어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선 폭격기가 뜨지를 못했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략 폭격기가 없을 때니까 뜨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전차 군단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전차 군단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이 밸런스의 북서부의 그 진흙밭에 빠져버렸어. 예. 이게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왔다. 하나님의 그 역사네요. 틈새에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고스란히 철수 작전을 이루어냈다. 그 뒤에 2차 대전 회고록, 처칠 회고록 그 노벨상을 받은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니까 그건 그때 기도의 힘이다. 이게 기도의 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야,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네. 윤석열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게 아니라 종북 주사파 정권이 더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국민들이 이 진상을 똑똑히 보고 그리고 이재명의 인성을 정확히 보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당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선 이게 도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도구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염원하는 것만큼 윤석열과 관계자들도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게 국민의 여망에 합당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는 해야 할 때다. 이걸로 오늘 내가 네. 기도해야 이 시간을 되겠네요. 마감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정권 탈환, 이 뭐 혁명적인 교체가 아니라 탈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절체절명입니다. 기도하시죠, 뭐. 아, 오늘 변호사님의 그 마지막 강렬한 메시지인데요. 덩케르트 비유하면서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죠, 뭐.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